서울대학교에 있는 전봉희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사실은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이 마지막 강연 행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김광현 선생님께 직접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 20년간 김광현 선생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5m도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20년간 모시고, 또 저녁 이후에 아마 밤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연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제 연구실하고 김광현 선생님 연구실만 좀 오랫동안 있어서 저녁도 같이 많이 먹고 가깝게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2, 3주, 길게는 여러 달 생각을 했죠. 저라고 왜 소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김광현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호학하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를 즐기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다른 일이 있어서 논어를 다시 펴서 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자가 자기 제자를 칭찬하면서 가장 크게 했던 말이 그는 공부를 좋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광현 선생님은 저한테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감히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평생 공부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긴 42년간의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셨는데, 오랜 기간 온축하여 오신 건축에 대한 지혜를 오늘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말씀을 잘 이 자리에서 즐겨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강연에 앞서서 김광현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에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코야마 히사오 교수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직에 계신 지난 42년간 모두 196명의 대학원 연구실 제자와 함께 하셨고, 서울대학교 부임 이후에 매주 금요 세미나를 진행해서 지난 2017년 10월 13일부로 1000회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금요 세미나를 통해서 1년에 약 한 40여 회 정도 교수님과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건축을 공부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때 건축 공부가 모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제 배움과 학자로서의 성장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김광현 교수님의 주요 저서로는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출판 예정인 건축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소개를 마치고 김광현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랫동안 있던 대학의 친숙한 환경들, 그다음에 제자들, 또 저를 잘 돌봐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이런 여러 분들의 거리 지척에 있던 것으로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게 제일 좀 섭섭한데, 섭섭한 건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한 40분 나가시니까 40명이나 똑같은 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을 42년의 대답과 계속된 질문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게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바빠가지고
뭐 앞에 그 책 10권 내느라고 또 지금도 뭐 밤새고 앉아 있고 뭐 그래서 약간 졸립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끝까지 분주하다가 쫓겨나가듯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포스터가 나와야 되는데 제목을 못 정했다. 근데 제목을 정해달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바라기가 어려웠는지 자기네들이 정했대요,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뭐냐고 봤더니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요. 42년간의 더더프가 특히 계속된 질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압감을 주면서 끌리면서 매력적이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끄떡했는데 저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뒷부분이 제일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이 해주시고 오늘은 뭐 강의 내용보다도 오랫동안 있었던 건축계의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잘 보내주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내용보다는 격식에 더 많은 동참을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거기에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니까 41년 8개월 24일을 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뭐 순수하게 교수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경력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걸 생각해 보니까 참 오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기간 동안 별 유동이 없이 지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제 방 사진인데요. 이 방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봉희 교수님 같이 이제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저 선생님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청소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남보기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들통이 날 때가 됐습니다. 청소를 해가지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 선생님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당신이 학문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건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무엇을 던졌는가라고 물어보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 저한테 큰 복이 있어서 이 서울대학에서 181명,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에서 15명을 합하니까 4명 부족한 196명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건축을 얘기하는 그런 성과 아닌 성과를 얻었는데 이것이 가장 저한테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종강이라고 얘기해서 마지막 강이라고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썩 좋지 않아서 마치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어떤 교수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 시한부로 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강이라고 해서 이 말을 좀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혹시 종강은 종강이니까 근데 이 종강이 이제 대종강이 된 거죠. 마지막 강이라고 해서 뭐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공간의 그 기회는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종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강의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강의는 앞으로 우리 서울대 건축학과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퇴임 강연회, 퇴임 기념승 이런 용어들 쓰는데 중요한 건 강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대학에서 정년으로 그만둘 때 아무개 교수 정년 퇴임 기념 강연회라 그러는데 왜 정년 퇴임을 기념해야 되나? 그것이 왜 강연인가? 그래서 그게 섞여 있긴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학교고 수업이고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학교 학부생이 몇 명이 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형식을 취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강의는 가르치는 일이지만 강연과 다릅니다. 강연은 저 사람이 잘한대더라 그래서 불러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가니까 가리키는 말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하다가 가는 거고 누가 왔는지는 모릅니다. 강의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서 말하듯이 하는 것이 강의고 한 학기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 자기를 표현하는 길입니다. 강의는 잘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가 돼서 가르친다기보다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벌거벗는 일과 같다고 생각해요. 강의 준비를 잘 해오면 좀 자신이 있고 좀 준비를 안 해오면 왠지 캥기는 그런 연속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쭉 지나다 보면 강의는 했으나 내가 저 학생들에게 정말 올곧게 뭔가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강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녀석이 가르치고 싶어 한다. Those who cannot do, teach.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은 누가 말했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 할지도 모르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those who cannot do 이건 뭐냐면 실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가 못하니까 남을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게 대학교 때 이 말을 듣고 아하, 이 대학교 교수 될 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 이게 대학교 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과목을 가르쳤어요. 건축 설계, 건축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면서 했고 특히 건축 의장이라고 하는 여러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아닌 용어를 가진 이거를 붙잡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동감해 줄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뭘까? 더욱이 대학에서 건축 의장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걸 생각해 보면 대학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나무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지금 대학에 갓 들어온 2018학번 계세요? 아직은 입학을 안 했지만 17학번, 16학번 젊은 또는 제가 보기에 나이가 어린 대학생 여러분 당신네들은 나무처럼 천천히 자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무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 대학 교육은 사람이 자라나가는 한 가지 단계에 주어지는 그냥 큰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학교 교수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건축 이론에는 사실은 나무란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집을 짓는 실제 지뢰도 나무이지만 건축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무가 자라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이론은 많은 부분을 정말 나무와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데 조금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변치 않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은 저를 포함해서 새 거, 금방 나타난 거, 인기 작가, 그의 생각, 신간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는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거기다 더 해야 될 것이 대학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변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훗날에 그를 굳게 지어줄 것. 이거를 꾸준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대학은 문화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학생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졸업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저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년간 저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의 골자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저를 아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첫 번째 그 이미지가 뭘까 그러면 조금 구태연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뭔가 그냥 여러 그 거를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뭐 하나 있으면 그거를 뭔가 이렇게 굳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 돌아가신 정기영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스를 여행하던 중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플라톤 요만 조그만 걸 주면서 김 교수 닮았어. 그래서 제가 화를 무지 냈습니다. 아니 같이 자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는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못 알아주나 라고 했는데 나를 플라톤 같은 그런 답답한 인간으로 표현하다니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42년간의 대답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71년에 서울공대 건축공학과를 합격했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 은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별로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이거 뭐 욕한다기보다 시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어느 한 권의 책을 샀는데 그 책이 돌아가신 정인국 선생님이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홍익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편집하고 번역한 그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버스에서 읽는데 은근히 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의 도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뭔가 멋있어요. 폴 돌프 작품 바로 뒤에 나왔는데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이렇게 옛날 오구라고 그랬는데 벅벅 그린 그림에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이 책을 쓰신 분도 잘 알지 못하는 글귀가 그 정인국 선생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글귀가 이상하게 마음에 끌려요. 그래서 아까 정몽 교수님이 저를 보고 호학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괜히 그런데 마음이 끌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가지고 건축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낭보가 하나 날라들어왔습니다. 낭보가 뭐냐면 루이스 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다지 이렇게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고백하건대 계산을 해보니까 하와이까지 가는 편도 비행기 값은 내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내가 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막연한 무슨 동경이 있어서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서 그분한테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에이 나쁜 생각인데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학에 갈 돈이 없어서 그런 명분을 얻습니다. 정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197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저의 마음을 많이 이끌어줬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40년쯤 되면 지겨워서 그만둘만 한데 저는 이상하게 이 사람이 좋아요. 왜 좋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그 89.1메가 93.1메가 해서 그 방송국에 틀면 그 방송이 나오듯이 저는 이상하게 이런 거에 그냥 조율이 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찾느라고 애를 썼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 노베르쿠스라는 사람의 실존공간 건축이라는 책을 가지고 대학원 때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림 보면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뭔가 실존이니 사람의 뭐 삶의 근거니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원 때 잘 알지 못하는 자가 가르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첫 그림처럼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일본 도쿄 대학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 고야마 히사오 선생이라고 하는 분에게 잘 모르지만 편지를 보냈더니 이력서가 날라왔는데 루이스 칸의 제자였고 스튜디오에 같이 있었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옳다구나 잘됐다 그래가지고 가서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여기 제 방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우리 선생인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얼굴은 못 올려도 저 선생님 사진은 걸어뒀어요. 왜냐하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분은 그냥 저 선생이 친일파라서 저런가 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선생다운 선생을 저 선생님한테서 봤어요. 그 중에 한가는 뭐냐면 유학 간 지 3주째가 됐는데 이 선생님이 3주째 되던 날 아침 7시에 좀 와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건축과 빛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 학교에 일찍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듣고 개면척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말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슬라이드가 80메짜리 한 세 트레이가 있고 선생님이 써놓은 대학원에 있는 그걸 보는데 선생님이 2시간 동안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사왔어요. 샌드위치 어디서 사왔냐한테 집에서 만들어 왔대요. 먹으라고 같이 먹으면서 5일을 공부했습니다. 9시만 되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는 게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또 아는 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공부했다기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때 보인 슬라이드가 4,000장을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슬라이드는 석장 봤어요. 4,000장을 보고 거기에 감격을 했고 더 감격한 건 무릇 선생은 저래야 된다.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선생이다.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축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 묻지 말고 좋은 학교란 어떤 것인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야 대답은 좋은데 질문한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답할 수도 없고 시대마다 바꾸고. 그래서 학교에서 없어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좀 괘씸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건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말보다는 좋은 주택은 무엇인가, 좋은 학교는 무엇인가, 좋은 은행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훨씬 건축을 쉽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글씨를 크게 썼죠. 인스티튜션이라는 말이 그 이후에 저를 많이 이끌어줬어요. 처음에는 현상학이니 장소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니다. 또 다시 나타나서 건축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스티튜션이란 말은 위스칸의 용어였어요. 공부해보면서 인스티튜션이란 말이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칸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제일 최고봉의 단어는 저 단어예요. 빛과 그림자가 아니에요. 폼과 디자인이 아니에요. 인스티튜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묻지 않고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그 태도가 한 50세 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무엇인지, 건축의 제도와 뭐가 관계인지, 인스티튜션이란 말은 시설이란 말이기도 하면서 제도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 제도, 시설, 공동성 이런 단어를 가지고 50세 때 후반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해줬지만 연구실을 벗어나서 다른 분들은 이 말에 대하여 그렇게 동의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인게리 수도원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제일 오래된 건축 도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보면 네모난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왜 저런 집을 모여두고 같이 삽니까? 저 안에 보면 어떤 것은 성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건 도서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침실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돼지우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손님방도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건가 보면 여러 가지의 이름을 비춰서 시설이라는 이름을 배워요.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 계획하기 위해서 배우는 주택, 은행, 문화센터, 공장, 주유소 여러 이름이 붙어있는 것. 그까진 거 알아서 뭐하나 모르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왜냐하면 왜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가? 왜 공장에 가면 모든 같은 사람이 일을 하나? 학교라고 왜 같이 모이는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물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겔 수도원의 평면도가 늘 이렇게 어디서 가르치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진이 됐어요. 종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묘는 건물 이름이 아니고 제도의 이름입니다. 종묘를 만들어서 종묘 제도를 따라가지고 만들어서 그 나라의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 후손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면 우리 조선의 그 역사가 오래가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종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종묘는 제도 이름인데 종묘는 건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I go to school과 I go to school이 있다는 얘기는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건데 어떻게 학교를 가는 것이 학교라는 건물을 가는 게 어떻게 수업이라고 하는 걸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덩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삶과 생각을 이렇게 쉽게 묶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0권의 책을 말고 뭘 썼는데 앞에 서문에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건축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미사여구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 소박하고 간단하고 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근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늘 보면 저희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지겹다 저 그림 또 본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칸이 앉아가지고 파르테논을 그리잖아요. 파르테논은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땅 밑에서 늘 360일 동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보이는 풍경을 훗날의 사람이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의 생각이 저럴 수 있나. 저 그림은 100편짜리 논문보다 훨씬 강력해요. 오프시트, 이비드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좋은 건축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 앉아서 이렇게 그림 그 자체가 이 아까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동성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좀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뭐 이렇게 자랑스럽거나 저의 창의적인 말이 아니고 이것 또한 칸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은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 공언하고 선언하며 고백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30세 때 서울시립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때서부터 이 생각을 접했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참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결과인데 공동성이 무엇일까? 무슨 성자를 붙이니까 저 사람도 무슨 개념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건축 이야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의 끈들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근본적인 물체이자 터입니다. 왜 건축을 하느냐고 자꾸만 물으시잖아요. 물론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뭐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현상설계에 당선된다든지 이런 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꾸가 없다고 해서 이런 말을 무시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 어차피 젊은 학생일수록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오래 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건축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즐거운 일이고 자기의 업을 존재 의지를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가 그런 것을 알아주고 할 날이 가까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한자로도 쓰고 커먼니스라는 말을 썼지만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 사진을 갖고 얘기하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르토르네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면 저런 창이 있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것을 공부한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 지나가던 사람들, 뭐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왜 저 건물에 가면 똑같은 감정을 얻을 수 있는가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건물이 주는 공동성이다. 그게 프랑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런데 그 르토르네라는 수도원을 알아서 무엇하느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바꿔서 이거를 아까 학교, 좋은 학교란 무엇이고 해를 달리하면서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대하여 좋다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건축가의 또는 건축학자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학문들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면 공동성에 근거하여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고 건축을 배우는 사람은 공동성을 건축의 종점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는데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좀 많고 10년 정도 시간이 있었더라면 좀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이 프로페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더 실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페서라고 하는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교수라는 직업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프로페서는 가리키는 교수가 아니라 프로페서 하는 자입니다. 프로페서란 고백이고 남 앞에서 공언하는 것이고 남이 시키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을 얻었기 때문에 너 잘 가르친다, 너 학위 받고 논문 많이 썼으니까 자 부교수 됐다, 교수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회 앞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것이 다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 경우하고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더라도 학생이더라도 무엇을 하고 싶은가, 건축을 통해서 사회에 무엇을 자기 생각을 프로페스할 건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까지 말 못하니까 이제 1학년 되면은 선생님이 설계 제안에 붙여 네 컨셉이 뭐냐고. 1학년서부터 계속 컨셉이 뭐냐고 그래. 컨셉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컨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요. 선생님들이 애달프게 가르치려고 해요.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힘이 남아돌 때니까 잘 따라가다가 3학년 되니까 이제 미천이 약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면서 회의감도 늘고 귀에 건축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해야겠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왜 프로페서란 단어를 갖고 얘기하냐면 교수란 뜻이 아니고요. 건축을 하는 근본이라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학과를 지망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했어요. 도면 그리는 사람만이 아니다 이거죠. 도면에 그리는 바로 빈마탕 위에 다른 것이 있어서 그거에 실천을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나선 자가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라 뒤에도 얘기했지만 건축가는 설계 잘하고 도면 잘하고 잘 그리고 여러 사람 잘 사귀고 뭐 한다고 하는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 배경 뒤에 건물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자기의 입장을 프로페스하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직업이 몇 개 안 돼요. 의사, 변호사, 건축사, 건축가 이 세 개를 늘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다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건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 이 공동성이니 무슨 근거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일과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 선생님들 여기 있는 제자들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하지 말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아키텍톤의 테크네가 아키텍처. 이렇게 어원을 따지는 학문은 없어요. 전기공학부가 있는데 전기란 무엇인가 어원 안 따져요. 조선해양공학부 죄송하지만 어원 따지는 그런 선생님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건축은 어원을 따져요. 이상하게 학문이 참 지지부진한 학문입니다. 아키텍톤의 테크네라니 그럼 아키텍톤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건축이라고 해서 한자를 저렇게 쓰는데 아키텍톤이라는 말 중에서 앞에 있는 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의 존재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얘기를 듣지 마세요. 이걸 근거를 가지고 사회에 뭘 할까? 내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뭐를 갖고 설명할까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지금 김광희 교수처럼 어려운 아르키텍처에 있다고 해서 건축주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르키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근원, 시작, 비기닝, 원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텍톤은 텍톤인데 아르키텍톤이 있어요. 텍톤은 이렇게 뭔가를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가구쟁이들 또는 무슨 배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일컬어서 텍톤이라 돌을 쪼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붙였어요. 아르키텍톤. 그런 사람들 중에 뭔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아르키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무엇인가 또 어떤 건축을 해야 될 건가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아르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르키를 아는 공장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을 아는 공장이 아까 아르키텍톤이고 기술이 테크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있으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근원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을 물어봐요. 네가 뭐 할 거냐라고 자꾸만 이렇게 재촉하면서 묻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짓지 않습니다. 건축은 빌딩이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르키만을 생각하고 원점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해요. 그런데 이 건축이란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짓는 단어는 아르키텍트가 아니라 테크네가 아니라
오이코도모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오이코도모스는 오이코는 집이라는 뜻이고 도모스는 데무르라고 하는 짓는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맞아요. 집을 짓는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바뀌어서 건축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건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갖춰야 될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건축은 정신을 다루는 것이고 건물은 혼이 빠진 것이다 하고 구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은 물질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건 딴 사람이에요. 건축가는 벽돌을 나르지 않아요. 건축 집을 짓는데 벽돌을 나르거나 자기도 줄로 내가지고 몰타를 한 켜를 가르거나 하는 일 안 합니다. 전부 다 손가락질만 합니다. 저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집 사무소에도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금 뭐 하면 그림 그려주고 그러나 대패질을 한다든지 뭘 가서 못질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아르키를 생각하라는 뜻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물질을 다루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다르니까 그 말 속에는 그 집을 짓는 역할이 건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축계 중에 매번 제가 학기 중에 하는 말이 있는데 건물은 물질 덩어리요. 건축이야말로 정신, 이거야말로 빨리 바뀌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기술에 근거하여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축이라고 제 말이 약간 옆으로 세지만 건물을 만드는 여러 공학자들, 구조, 설비 이런 분들을 하대하는 잘못된 일을 겪는다 이거죠. 그분들이 우리의 동료자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대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말 속에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를 인정해라. 다른 사람이 그걸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딩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건물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build ing 짓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에 건축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생각도 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이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빌딩이 그건 건축이 아니고 건물 덩어리야 하고 하는 것은 다분히 모더니즘적의 이 사고에 입각한 거지만 현대 건축은 짓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등장시키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에 의장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의장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껌딱지에도 의장 특허라고 붙어 있고 불고기, 돼지 불고기 그 철판에도 의장 메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의장이란 말 안 써요. 그 사전을 보면 무슨 뭐 껍데기나 빛이 색깔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일 뭐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의장이라는 말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여기 있는 분들 의장이라는 말 별로 학교에서 안 쓰죠. 옛날에 많이 썼어요. 참 많이 쓰던 말인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만 이유도 분명치 않아요. 일본 사람이 나쁘게 하면 일본 놈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건축학회 안에서도 의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역사 이론 이 분야에 의장이라는 말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이런 이 사양 과목에 들어가는 이름을 끌고 왜 했는가? 알고 봤더니 의장이란 말은 불행하게도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인 두보가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의장참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그냥 잘 안 되면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민족 감정에 의해서 이 학문의 질이 결정돼서는 안 되겠다. 의장참담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뜻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는데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을 의장참담이라고 하는 식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뜻이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는 것인데 만드는 것이 공장 생산이 아니라 장은 사람의 손이 가가지고 아까 테크네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손이 가서 그 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 제품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제조업도 아니고 공업도 아니고 이상한 과목에 이게 걸쳐 있어요.
그런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사람이 손이 가서 만드는 수제품이에요. 어떤 건축물도 마지막 손길은 사람 손이 가요. 콘크리트에다가 레미콘 들어가지고 붓는 거에 마지막 손잡이도 인부가 붙잡고 앉아있고, 창문을 달 때도 사람이 붙잡고 앉아있는 아주 거대한 수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아르키에 관계된 것이고 장이 만드는 거다. 건축의 디자인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끝판에 또 루이스 칸을 팔아먹어야겠는데, 루이스 칸이 폼이라는 말을 쓰고 디자인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저것이 과연 뭐다 써먹는 것 말이냐 했는데, 폼이라고 하는 것은 잴 수 없는 것이고 디자인은 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또 아리송한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의장이라는 말입니다. 폼이라는 말이 잴 수 없는 사람의 의미, 그걸 담고 있고, 디자인은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니까 장과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의장이라는 말이 건축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을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참 중요한 말인데 왜 버리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루비우스가 건축 10서 앞에 부분에 구어드 시그니피카투르 에트 수가 구어드 시그니피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that is signified and that signifies입니다. 의미를 받는 것과 의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비트루비우스를 얘기하니까 또 답답하셔가지고 그까지 또 배워서 뭐하냐. 우리 건축계는 교육이 이런 게 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뭘 들을만 하면 금방 들어. 그런데 이상한 말 들으면 머릿속에 그까진가 배워서 뭐하나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학문이 건축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학은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 이어줘서 받지를 않는 아주 희한한 건데도 불구하고 건축학이라 그러는 거죠. 이 말을 물경 20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 그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의미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물체예요. 기둥, 벽, 공간, 바다, 기단, 주변의 환경들이에요.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 원초적인 것, 나무의 의미, 중력,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종묘로 얘기하자면 거기서 왜 조상을 기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가라고 하는 것이 signifies입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건축은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걸 왜 내팽개칠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건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건축의장 그렇게 해서 가르쳤고, 잘 모르겠어요. 서울대학에서 건축의장이란 말이 제가 은퇴하는 그 다음날 요 후배 교수들이 요거를 싹 없앨지, 김영 교수가 나왔으니까 잘됐다 이런 것이, 그러는 날 건축학과의 존재 의미는 사라진다. 건축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배워서 뭐하나? 이론을 배우면 이론이 응용해야 될 텐데 건축 이론은 배워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 배야 골치만 아프고 어려운 거 공부한 것만큼 남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게 좋다고 배웠는데 실무가 가져와 놓으니까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는 걸 뭘 주어라고 배우는가라고 해서 가장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건축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과목을 전공으로 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건축 이론은 건축의 본원을 묻는 학이다. 아주 멋있어요. 학이거나 이론이거나 논리다. 뭐 어디다 써먹냐. 건축의 본원 알아서 뭐하냐. 거기까지는 알아서 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또 묻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이란 거하고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건축은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그것보다 건축 이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건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질문은 있지만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비트루비우스 배울 적에 우틸리타스, 필미타스, 베누스타스라고 하는 말을 배웠어요. 귀가 아프게 듣고 이 얘기 나오면 또 재미없다 그럴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나. 특히 베누스타스라고 하는 말은 비너스가 생각하니까 아름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누스타스는 아름다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축가가 왜 짓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베누스타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으로만 끝나진 않는다. 설계대가 얘기를 해볼까요? 갑자기 우리나라 건축법 첫머리에 제1조가 갑자기 말이 막 비투르비우스 나오다가 건축법 얘기하니까 저 양반이 강의를 되게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읽기도 싫다.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건 이건 스플리트가 없는 말이야. 어디나 쓰는 말이야. 제1조 목적 이 법도 어디나 쓰는 거야. 그리고 대지 구조 설비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누가 보냐. 여기 보면은 나라가 뭘 친절하냐.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안전 누가 안 한다 그랬냐 이거지. 그런데 이걸 갖고 법을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아주 못마땅해. 너무 하드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배지 구조 설비 뭐 이걸 우틸리타스라 보든지 뭐 구조 있으니까 필미타스라 보든지 됐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는 베누스타스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설계비를 만해준다 그러면 건축가가 받는 설계 대가는 우틸리타스, 필미타스 때문에 돈을 주는 거지 베누스타스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과의 과목 중에 건축사 많잖아요. 여러 과목 있고 뭐 건축 이론도 있고 뭐 많아요. 건축 의장 있고 괴롭히는 과목이 많아. 이 과목의 30%인지 40%가 베누스타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사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다. 이 법은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질문하지 않는 이게 사회다 이거죠. 이런 상태를 두고 보면 설계 대가라고 하는 것에 보게 되면 이 법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만 이 사회가 건축사, 건축가에게 돈을 지급해요. 구조라거나 설비하는 것도 그래서 주는 것이 베누스타스 때문에 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열어를 읽고 있냐? 왜 건축가가? 그런데 건축학의 가장 중요한 본원은 베누스타스라고 하는 폭이 넓은 분야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그 근거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래. 1조가 좀 이래야지. 건축은 문화가 아니에요.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한건축협회 신문에 건축문화신문 그거 없어져야 돼. 건축신문이어야 된다. 건축문화가 왜 필요해요? 영화문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새 뭐 이상한 말이 들리지만 연극문화. 문화란 말 잘 안 쓴다. 다른 데. 근데 유독 건축은 문화란 말 써서 뭔가 아픔을 이렇게 이게 다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떳떳하지 않다.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의 법과 제도가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설계대가처럼 같지만 다른 분야로 얽혀져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 갑자기 파울로 아르시아스 맨시스타 호셔라고 하는 제 발음도 못하는 이병기 선생님 와 계신가? 그 가우디를 저 와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 이 선생님이 잘 팔지도 않는 이 책을 해가지고 많은 적자를 봤을 텐데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사보셔야 돼.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2000몇 년인가 프리츠커상을 받았고 이병기 선생님이 그걸 써서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걸 보던 중에 눈이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라 했냐면 나는 이론가가 아니다. 건축가니까. 건축 이론에 관한 문제를 골몰해 본 적이 결코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에요. 건축이 배워서 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내게 건축 이론이란 뭐냐? 내가 이 문제를 관찰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에 있는 하얀 글자를 보면 이거 필요 없는가 보다 그랬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 노란 게 중요하다.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관찰하는 방식. 건축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들고 어디 써먹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이어가요. 이는 아카데믹한 활동이나 건축 이론의 영역에서처럼 그런 관찰을 어떻게 체계한 열망과는 관계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물을 어떻게 관찰하냐. 이게 참 공과대학이나
이 서울대학 어느 대학의 안에서 이렇게 뭔가 학문을 가리키는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건축의 방식이 있다 이거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 그거를 선생님들이 네 컨셉은 뭐냐, 네 컨셉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크리틱을 많이 받아요. 크리틱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크리티컬해지고 신경을 써가면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모순이 되긴 하지만 근본을 보게 되면 네가 이 과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더라도 참 좋은 교육 방법.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건축이론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관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오리라고 하는 말은 이걸 공부해 오시는 선생님들 다 잘하시고 외우도 하는 거지만 테오리아라고 그래요. 테오리아는 뭐냐면 테아트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테아트론은 관객석이에요. 이게 테아트론이 있어요. 그 말에서 테오리를 만들었는데 테아는 조망하는 것이고 오라는 보는 것이에요. 조망하면서 거리를 떼고 보는 것이죠.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리를 떼고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자가 앉아서 똑같은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제자 중에 몇 명이 얼마 한 6개월인가 1년 전쯤에 사무소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구경하라 그래서 가서 얘기해봤는데 한 졸업생이 선생님 연구실에 다닐 때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무소에 나오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냥 퍼뜩 생각나길래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와 만났던 이야기, 디테일에 관한 것들, 대지를 어떻게 소화했냐고 하는 것들, 공무원하고 누가 만났던 그 사실을 두고 관찰해라 이거죠. 그 관찰하고 하는 것이 공부요 이론이요 내가 사물을 보는 방법이니 실무가 이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수가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물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 사물이 나무, 텍스처, 예산에 관계된 것, 공무원 간의 뭐든지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는 테오로스예요. 테오로스란 뭐냐면 괜히 말이 멋있어 보이는데 관객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거리를 두고 떼고 바라보는 거예요. 화학자나 수학자는 테오로스가 아니에요. 건축가는 테오로스다. 그래서 건축가는 테오로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아까 이 건축가의 말을 빌려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동방여행을 했습니다. 나이가 20몇 살쯤 됐나 정확히 기억나지만 21살 정도에서 동방여행을 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건축을 향하여라고 하는 걸 막 열심히 보고 논문도 쓰지만 사실은 20몇 살짜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여기 이제 학번 24살쯤 되면 대학원 한 1, 2학년 정도 학생이 면허도 없이 주택에서 번 돈 가지고 여행을 쭉 하다가 여행 가서 그냥 파르테논 보고 흥분해가지고 쓴 그 글을 보고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연구하고 이런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 대학원생이 와서 쓴 걸 보고 특히 동방여행 같은 거는 그냥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지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 보면 동방여행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냥 꼬르비제가 동방여행에 했다더라 그러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동방여행이라는 사물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걸 관찰하느냐는 자기의 물음이 있어요. 그 책을 꼭 봐서가 아니다 이거죠. 꼬르비제가 동방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고 그림을 그렸어요. 20몇 살짜리가. 우리도 나이 들어서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고 경쾌한 얘기와 풍만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면 24세의 테오로스지. 그 사람의 이름은 샤를르 에드와드 잔느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서울대학교 김광현이라는 이름도 없는 어떤 교수의 강연회 때 이 말이 등장할 줄 몰랐겠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년에 돼가지고 여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조그만 오두벅집을 주고 캡틴 마르팅에서 그 수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영에다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 캡틴 마르팅을 가서 꼬르비제가 했던 조그만 집이로구나. 저 창문을 보고 그렸다. 사진을 이렇게 하니까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고 누구나도 해야 되는 저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세 지중해가 보이는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더 관찰을 했다. 그러니까 꼬르비제는 78세의 테오로스이고 그 이름은 르 꼬르비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꼬르비제와 에드와드 잔넬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박 아무개, 김 아무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건축의 방법이 짧은 글 속에 있다. 이걸 들으면 그냥 그렇대더라라고 하지 않고 에이 끈이 이게 뭐 꼬르비제가 한 끈은 한 5m쯤 되는데 내 끈은 10cm가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 그게 건축가의 건축을 하는 일들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24살 때 쓴 책을 동방여행에서 꼬르비제가 출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78세쯤 거의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사무실에서 그거를 마무리 짓는 글이 그 책의 맨 뒤에 있습니다. 정리를 했다. 얼마나 멋있냐 이거죠. 그의 삶이 그런 것처럼 저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른 화학, 물리 뭐 굉장히 뛰어난 학문도 많지만 건축에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질문은 가장 우수한 답보다 훌륭하다. 이거는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이 많이 드문드문 들었을 거예요. 좋은 질문은 가장 우수한 답보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훌륭해요. 질문이 중요한 거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건데 다른 학문에도 필요한 거있지만 특히 건축, 아까 아르키텍톤, 근원을 근거로 해서 일하는 어떤 기술자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장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질문이 가장 훌륭한 답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이거는 1964년 가을 어떤 수업에서 루이스 칸이 한 말이에요. 여기에 그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랬다고 합니다. What is your questions? 번역을 하면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언제 질문했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이 당신의 질문인가? 이거는 굉장히 뭐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말은 이렇게 했으나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설계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화장실의 나의 질문인가? 벽을 뭘 했다. 그런 그 여러 가지가 건축을 설계하시거나 노련하게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보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 학부생들, 대학원생들은 20대의 테오로스지. 그러니까 티오리는 필요한 거고 의장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구분짓는 분수령이 건축의장이고 그 의장의 뜻의 단어가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단어는 뭐 가로하든 나로든 상관없어요.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건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건축가란 무엇인가? 아까 프로페서는 교수라고 그랬는데 교수는 공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비트루비우스를 한번 거들겠습니다. 여기 뭐 꾸아레 뭐 비테투르 어쩌고저쩌고 쭉 썼어요. 귀세 아키텍툼 프로피테아투르라고 하는 그 밑에 노랗게 쓴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피테아투르가 뭐냐면 그게 프로페스입니다. 공헌하다입니다. 그래서 UIA 건축가를 정의하는 말이 있는데 길죠. UIA를 정할 때 아키텍트는 뭐뭐뭐 하면서 거기 뭐냐 프로페셔널리 앤드 아카데미컬리 어쩌고 저쩌고 길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프로페셔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전문적이고 학문적으로 뭘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풀린 거예요. 전문적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거는 의사도 전문적이고 기자도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리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리라고 쓴 것은 이렇게 비트루비우스가 오래전에 썼던 그 말을 그 UIA가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족보가 어디 있냐면 건축 10서에 나오는 얘기로. 건축 10서에 썼으니까 유식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쓴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전문적으로 했다. 그럼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신과 자세가 많은 배우는 학생들한테 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건축 설계는 가르치지만 건축가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는다. 건축가가 무엇을 하는 직능인가를 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가르친다.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건축가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모르니 사회에 끌려가서 이끌려 나간다. 건축가는 사적인 직업처럼 보이지만 건축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할 만한 언어가 있어야 되고 이론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공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가치가 뭔지 모르고 간이 모두 사적인 일이라고 하면 누가 건축을 만들어내며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실현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40년 동안 옆에서 대학 교수로 봤었는데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왜 건축가를 얘기하는데 늘 의사가 등장하고 변호사를 등장하는가. 변호사와 의사가 이러니 건축도 이렇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건축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사하고 변호사를 동원해야 자기의 의사가 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문 100편 쓰면 뭐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아까 있는 그 라틴어를 번역하면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건축가라고 공언하는 자는 두 방향에 정통해야 된다. 두 방향은 뭐 아까 시그니피카투로 어쩌고저쩌고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에 정통해야 된다. 아까 의미를 주는 것과 의미를 받는 이게 뭐냐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담인데 스스로 건축가라고 공언하는 자는 의와 장을 잘해야 된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밖에 못하지만 거기로부터 실타래를 풀고 내려가는 그 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 말이 그냥 말인가 보다. 그냥 언어로 뭐 표현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언하는 자 두 방향은 아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두 방향이 의장이란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복하면 those who profess themselves architects 스스로 자기를 아키텍트로 부르는 자는 아키텍트는 누가 뭐 우리나라에는 건축사 면허를 따야 되고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건축가라고 공언해서 나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사와 건축가의 윤리가 뭐냐고요? 윤리 어려운 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공언했으니 해야 돼.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면은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지. 공적으로 가서. 그런 것처럼 이 말 속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 이거를 저버린다. 아키텍트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된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오래된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벌써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0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는 거를 무시하지 말아야 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프로페아타로 공헌을 하는데 왜 건축가가 되려고 그러느냐. 집을 통해서 집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노라.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직업과 협회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책임도 있지만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알 일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알아줘야 된다. 이 짓는 것과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건축이라고 얘기하니 토건국가라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면 뭐하냐. 밖에서 알아줘야지. 뭐를 그러면 계속하고 싶은가. 건강이 허락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눈인 것 같아요. 눈이 상당히 나빠지는 것 같아요. 눈이 나쁘니까 이게 눈이 정말 작아가지고 그러는데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노안이 생기는 거고 노안이 생기는 것은 뭐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완돼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주음작용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고 그 대신 느리게 판단하는 방법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이가 들면 느려진다, 판단이 느리다 그러지만 장점이 됐어요. 나이가 들면 느리고 판단이 느리니까 진지한 다른 생각을 더 할 수 있고 근본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가르칠 일이 그다지 적지 않으니까 이제 혼자 집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사진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혼자 시뮬레이션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면 이거는 뭐 계속된 질문이긴 하지만 동의를 구하고 싶은 얘기예요. 을이 아니고 의로. 건축을 만든다가 아니라 건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이제 그게 방향은 다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건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바깥에 있는 여러 조건들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토목 무슨 뭐 개천 나무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어떻게 건축으로 이렇게 만들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약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건축이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굉장히 큰 높은 빌딩이나 뭐 몇만 평 되는 집을 짓지 않고 작은 집을 짓는다 하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그 하고자 하는 범위는 넓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이 사회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싶어요. 물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있는데 수면이 일어나요. 수면은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바깥쪽에 부는 바람과 안쪽에 있는 물의 작용이 만들어서 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들은 이게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용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방에 대한 생각은 꾸준히 하고 싶어요. 아까 노벨 구술스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나간 옛날처럼 보지만 아 역시 한때 좀 내가 이거 왜 공부했지 그랬는데 이 방을 잘 공부해야겠다. 방 그러면 스페이스보다 못한 룸 쓰니까 힘이 없어 보이죠. 스페이스 이 공간 우리 이상민이 스페이스 그러면 쫙 뭐가 잡히는데 룸 그러면 밤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 룸이 어려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이거는 그냥 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물질에 관한 생각도 하고 싶고 물질이 어떻게 사람의 정신에 관계된 일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전 전체적으로 못하고 앞으로 하고 싶으면 성당 건축과 같은 종교적인 건축이 물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성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안 하지만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세 카트만 놓고 끝나겠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드는가? 이건 르페부르에 관한 생각인데 여기에 기대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공간 못 만들어요. 공간은 하느님이 만든 거지 그냥 잘라 쓰는 거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창조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간은 건축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만들어요. 그 두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사물이 만든다. 사물이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적에 나무가 있나 보다. 거기 그늘이 있고 시원하구나.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열심히 지금 자라고 있는데 누가 올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늘 주려고 걔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여기 버티고 앉아 중력에 지금 뿌리 뽑아가지고 자기도 버티기 힘들고 때가 되면 죽기도 하고 때가 되면 뭐 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무슨 작용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물도 빨아들이고 자기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하고 있어서 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나무가 이미 공간 만들어요. 사물이 만들어요. 우리가 건축을 만드는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 알았냐 그러면 한 5년 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조금 더 젊었더라면 아마 10년 정도 더 한다면 앞으로의 관심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합해서 르페부르의 공간의 생산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접근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식에 관계된 건 그냥 넘길게요. 형식의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거의 건축의장 시간 마지막 한 4년 정도에 즐겨 쓰던 것이 됐는데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 건축을 우습게 봐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트랙터가 돌면서 기하학적인 원을 그리고 있어요. 완전한 자연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트랙터는 지금 기하학을 그리고 있어요. 이 기하학인데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해보면 건축이 자연에 해치거나 자연과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자연과 함께 하는 방법은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형식.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나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형식이 건축과 자연을 미디에이트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분비. 이것도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지금 우리 대학교에 있던
피터 교수가 이 구멍을 뚫고 나고 했다고 저는 못 들었는데 학생들한테 되게 자랑을 했대요. 저 서울대학교에 있던 외국인 교수가 하면서 영국의 그 교수가 이 구멍을 자기가 뚫었다고. 그래서 이제 알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피터 선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식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앉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뭐가 번지겠지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뭐가 있는데 구멍에 빛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른어른거리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다 보면 나무 숲에 앉아있다는 느낌이 슬쩍 든다는 거예요. 그 나무 숲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은 누가 줬느냐 그러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건축가는 구멍을 뚫었을 뿐이에요. 그 구멍에 있는 물체가 빛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사물이 공간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지. 이런 식의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몸에서 나오는 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레동 가다가 얻은 것이 마지막 그림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도 살아가는 데 만든 분비물이에요. 분비물은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간이나 장소를 읽는 방법을 열심히 앞으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나무, 그 다음에 뻥뻥 뚫린 아까 카이사 폴룸에 있던 구멍에 비치는 그 공간의 실천들, 그 다음에 사람이 쓰고 남는 어떤 분비물처럼 별거 아닌 것들인데 뭔가 공동체나 사람이 사는 방법을 이렇게 화끈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작은 사물을 뭔가 발견해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바쁘시느라고 지금 나는 이제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원료 공급을 제공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건축을 왜 하는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람은 건축을 왜 하지요? 이거는 영원한 질문이에요. 근데 건축학자가 아닌 신인류학자 앙드레 루아 그루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몸짓과 말이라는 책, 제가 불어를 알 리가 없죠. 일본 책 번역하는데 마침 문고판을 나와서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뭐 때문에 몸짓과 말이 왜 같이 노나 그랬어요. 그 제목에 혹했어요. 몸짓과 말은 같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몸짓과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옛날에 이 사람 말은 그거예요. 앞에 보면 이 사람의 주장은 말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고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옛날에 동물들을 보면 이게 턱이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턱이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립해가지고 두 손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동물들은 물어뜯어야지만 사람은 두 손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턱이 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턱이 작아지면서 두뇌가 발달되니까 사람 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몸짓은 뭐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주의 있게 보면 건축이 사람이 만든 언어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먼저 만들어진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뭐를 만들고 작업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뭘 만드는 거를 우습게 봐요.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요, 음성이요 이렇게 하고 문학인이 인문학인이 이렇게 하는 걸 우위로 봐요. 아니다 이거지. 루아 그로앙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뭘 만들고 하는 거예요. 공과대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건축과. 그래서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말은 실제로 쓰이는 말이 아니지만 그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말이다 이거죠. 이거를 이 인류학자가 증명해주고 뭐 모든 것이 그걸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말이 건축가가 얘기했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신인류학자가 얘기한 건 깊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말을 할까? 여기 탄자니아라고 하는 오래된 못 사는 어떤 동네에 독일의 여자 건축가가 찾아가서 코이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외우도록 찍는데 왜 이 그림이 내가 마지막으로 강연회 하는데 무슨 그림이 나의 마지막 그림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그림이 될 줄 몰랐지. 내 그림도 아니게. 근데 볼 때마다 감동적이다 이거죠. 건축을 왜 하는가?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펌프에 가서 먹기를 걷었으니까 더러운 물 키워다가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고 그 물 먹으니까 집안 식구들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 코이카 같이 무슨 뭐 협력기구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이 건축가가 만든 것은 지붕이요, 거기 있는 노란 파이프요, 물탱크이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농구하다가 밤이 되면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지붕이에요. 아주 싸구려 지붕. 그런데 이거를 만든 것은 물이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구하고 생물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화한 다음에 공부 다 하고 갈 때 타이어 같은 데 질질 끌고 와가지고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붕은 뭐냐? 비를 맞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의와 장이 있다. 사회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건축가는 자기를 프로페서한 거예요. 프로페서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자기를 관찰하는 거지. 그 탄자니아의 고등학교 애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까 프리스커상을 받은 자 이병희 선생이 번역한 그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관찰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면 이 사진이에요. 저 이 사진 내 사진 아니에요. 인터넷 사진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만든 걸 갖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인터넷 교수인가 인터넷 막 미안한데 건축물은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거를 해야 공헌하는 거를 받아들일 줄 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뭐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날 비가 흐를 적에 애들은 기뻐한다고. 물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화장실을 갔더니 오줌을 누는데 밖에 뭔가가 잘 보인다. 기쁜 거예요. 주택을 하는데 아이고 여기서 살기 잘했다. 기쁜 거예요. 동사무소 갔더니 여기 찾아왔더니 좋다. 모든 건축가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의식화할까?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분비요 사회적인 일이고 사물이 주는 기쁨이고 이것이 다른 물체였으면 이런 걸 못했는데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아르키텍톤의 테크네다 이거죠. 왜 건축의장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얘기하고 유식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니시예요. 끝났어. 제 마지막 그림.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제가 건축을 하면서 무언가 가장 내 마음에 끌리는 게 뭘까라고 지각해 보니 이것을 어떻게 이 사회나 건축하는 사람을 하고 교과과정 속에 누구 속에 어디 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시시껍절한 얘기였지만 건축의장과 이론을 가지고 뭐 한 20년 공부했다는 자에 짜고 나머지 물방울이 그저 이거 하나인데 별거 아니죠? 설명하기가 그럴싸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피니시. 이 슬프네. 더 이상 이런 데가 아직 이어서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김광현 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안내 받은 바로는 3명의 학생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하기로 했으나 제가 혼자 나오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3분의 1이 된 건 아닙니다. 일단 다시 한번 오늘같이 좋은 강연을 마련해 주신 김광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현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거는 약 1년 반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건축의장 수업을 들었었고요. 한 학기 동안 매주 3시간씩 교수님을 만나뵈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처음 강의를 들 땐 사실 저 건축 구조도 듣고 설비도 듣고 환경도 듣고 실무도 듣는데 의장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으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테오트로가 되더라고요. 20대 관찰자가 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었고 건축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를 관찰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존에는
건축이 대체 뭘까?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사회적 문제와 자본적 문제, 법적 문제, 그리고 뭔가 개인의 의지까지 담겨 있는 어떤 한 학문을 5년 동안 배워가는데 대체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의장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런 거 공부하면서 어떤 걸 마음 한켠에 가둬두고 방향성을 설정해 가야겠구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저희 학교 학우들을 대표해서 교수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시대잖아요. 현재가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젊은이들은 뭔가 많은 방황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제게 많은 귀감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귀감이 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피니쉬라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마지막을 장식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교수님의 강단이 그냥 서울대에서는 끝났고 이제 끝이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조금 더 넓은 세계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 기회가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쉽게도 서울대학교 39동 지하에서 그 교실에서 뵙지는 못하겠지만 서울 이곳저곳, 한국 이곳저곳 그리고 서면으로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다음 수업에서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강이라는 새로운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수님께 간단하게 그 저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니시 했다는데 가시는요. 저기 뭐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 교수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고 뭐 발표하는 게 뭐 의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참 다른 교수님들 이거 보면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저서라고 쓴 게 1900 몇 년인가 쓰고 한참 있다가 공간 서가죠. 거기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쓴 걸 그거 좀 모아서 내면 안 되냐 했더니 가슴이 눈이 버뜩 뜨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써먹나 내가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제자들 보고 해달라 그러라. 그래서 창피하고 그랬는데 전화 왔으니까 그냥 속으로 말을 못하고 참 잘됐다는 생각이 내가 딴 걸 다 집어치고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뭐 단발에 끝나지 않고 또 4세까지는 갔으니까 체면은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상건축이라는 책이 그 잡지가 있었는데 경성대학에 있는 강력 교수가 주관으로 있었을 때 한번 써보라고 그 연재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되니? 그랬더니 반말했거든요. 후배니까. 그때만 이제 뭐 한 100매씩 한 10번, 15번 정도 쓰면 좋을 거라서 그걸 어느 세월을 쓰냐 했더니 형 지금 안 쓰면 못 써요. 빨리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5개를 썼어요. 이제 한 학기에 15주니까 요거 15번 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으쓱거리는 마음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해봤어요. 한 해, 두 해. 왜냐하면 허점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정말 허점이 막 보이더라고. 그래 지금도 뭐 해놓고 저희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1년, 2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 똑같은 걸 썼는데 자기 건데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뭔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가 많고 기본적으로 책을 쓴 자세가 고답적이다. 그 말 참 맞으면 고답적으로 쓴 것 같아. 나는 많이 하는데 너 뭐 아냐? 나는 지식이 많은데 뭐 아냐? 이게 이제 보이는 꼴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한에 뭐 마무리 쳐야 되지 않냐 하다가 죽어라고 썼죠. 학교에 교수회의도 안 나가고 안 나갔는데 그냥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과 교수님들 쫓아낼 만도 한데 그거 봐주고 뭐 해가지고
작년 10월 언젠가 20며칠 날 A4 용지 한 1000배를 써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450페이지짜리 책이 5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서처럼 쓰고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로 쪼갰어요. 쪼개다 보니까 이제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막 콤팩트하게 만들었어. 사실은 저거 450페이지짜리 책인데 막 줄이고 그래가지고 책값도 싸졌어. 그래서 인쇄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득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익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벌써 허점이 발견되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하게 돼. 그러나 일단락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침 안그래픽스에서 잘 저걸 해서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늦게 드렸지만 정말 고생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게 이제 10권의 책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보고를 드리는 바인데 어떤 책을 했냐면 뭐 이런 거였어요. 1권, 2권, 3권, 4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건축 10서를 썼어요. 이런 건축 10서 썼는데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한 토막을 져서 하면 좋겠다. 교과서처럼 쓰이면 좋겠다.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책을 많이 팔아가는 게 아니라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많이 읽고 비판이 많이 들어오고 그하고 토론도 하다가 당신 부족하니까 뭘 더 하셔 그러면 아까 질문을 계속하는 거를 해보겠다라는 요령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표지도 잘 만들었어요. 책을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있지만 그냥 골라 쓰는 재미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권이 더 있는데 71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이거는 김광현 교수의 건축 수업에 사실은 2권인데요. 일자를 왜 붙였냐면 일자를 붙이면 첫 판이 잘 안 나가니까 그냥 읽다가 2권 나오면 그때 가서 고쳐서 1, 2를 붙인대요. 원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A4 용지 240매까지 쓰면 된다. 240매를 썼어요. 보내서 한참 했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왜냐하면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720페이지가 됐대. 그걸 어떡하냐, 반으로 쪼갤 수도 없고 해가지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거를 띵돈에서 내겠는데 베개처럼 두꺼운 책을 했으니까 혹시 건축을 가지고 잠을 주무실 분이 있으면 건축이 위에 가르쳐주는 것들을 배우자면은 계속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A4로 했다는데 720페이지짜리 책이 있고 6월달에 하나를 더 내는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위원회도 잘 안 나가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눈이 참 중요한데 죽어라고 썼어요. 있던 얘기 없던 얘기 뭐 여러 유식한 선생님들도 보시면 야 이걸 뭐 이렇게 썼냐라고 그러지만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더라고. 뭐 어쨌든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고 그것이 건축계에 특히 건축학 또는 뭐 이론에 또는 의장에 또 설계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결과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강의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